상승 출발했던 다우지수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이제 곧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시장에 약간 부담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영국에서 지금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이 약간 부작용이 생겨났다라는 얘기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롤오버를 통해서 증시를 계속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증시가 그만큼 많이 상승했었던 것만큼 매도를 통해서 청산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 마녀의 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인 공매도 방지책, 지금 실망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안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돌려놓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금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방지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만기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만기일이면서 또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도가 나올 것인지 아닌지 시장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상황은 일단 더 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준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미국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상승 출발을 일단은 하기는 했거든요. 경기부양책이 이제 이번 주 안에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협상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에 나 이건 안 맞아, 이건 싫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도요, 일단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애플 같은 경우도 한 2%대 떨어지고요. 그래서 많이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도 하락 전환이 되면서 전부 다 하락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 3만 포인트 지켜주는 모습은 유지가 됐고요. 나스닥도 12,0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1.94%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재료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경기부양책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백신 이야기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부양책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진도가 안 나가는 미국 부양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제안한, 우리 행정부의 그 9,1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거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당 의원들이 했었던 것들이, 초당파 의원들이 했었던 것은 9천억 달러인데 왜 안 된 거지? 근데 중요한 조항이 좀 빠졌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이 요즘에는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자꾸, 너무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든지 일단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부분들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 방안, 이것을 지금 공화당이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600 규모의 일회성 현금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00면은 우리나라 돈 한 70만원 가까이 되나요? 네. 그 정도를 일단 일회성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추가 실업수당 확대 방안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그냥 경기부양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야, 이것도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은 얘기죠. 공화당은 지금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민주당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이 연방정부를, 네, 굳이 정부의 돈으로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 하고 싶으면 니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를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만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공화당도 그렇지. 그냥, 네,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해주면 되는데, 민주당 좋은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 좀 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은, 네,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싸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면책 조항,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기업들에게는 면책 조항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업을 배제하고 일단 국민을 먼저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좀 너무 했어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내용만 보면은 민주당이 요구한 것도 있고 공화당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 뭐 둘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네,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건 뭐였냐면 공화당이 그럼 이 두 가지를 빼자.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요구한 그 기업 면책 조항 빼고 그다음에 민주당 니네가 요구한 연방 정부의 그런 추가 실업수당 확대 이것도 빼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일단은 협의를 시키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싫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못됐어요. 근데 어쨌든 경기부양책은 일단은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참 어떤 식으로 흘러갈런지 정말 뭐 공화당도 지금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손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누가 더 급하냐면 민주당이 더 급하다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 대통령 당선 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급하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뭐 경기부양책은 어떤 식으로는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신 관련한 이야기 한번 보죠.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섭니다. 뭐 최대치를 또 찍고 있는 거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일단 미국 국민에게 먼저 제공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던가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 좀 했었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나은 삶, 네. 지금 뭐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이 일단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 접종 전이고 그 다음에 봉쇄 조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여전히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좀 승인이 될 것이다. 뭐 승인 조건 모두 다 만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에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응 이력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이력이 있던 접종자 2명이 부작용을 호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당국이 지금 알레르기 반응 이력자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 이렇게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 네, 여기에 대해서 임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 알레르기 반응 이력자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아직 보완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모더나 것도 나와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백신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어쨌든 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동요하시는 투자자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들 그런 것들 나와주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시장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시장 조정 조금 받았다고 해서 굳이 걱정을 그런 걱정을 막 싸고 사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강세장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디다 좀 묶어 놓으세요. 그냥 걱정 해가지고 딱 잡아서 묶어 놓고 문을 꽝 닫아 놓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전략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걱정 일로 와 해가지고 묶어 놓으세요. 네. 그것도 싫으면 뭐 우리 단풍이를 주셔도 괜찮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개나죠. 네. 근데 올해 마지막 이제 내 마녀의 날 오늘이 쿼더러플 위칭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길에 대한 걱정이 또 생겨요. 네, 걱정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 생각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만기일 변동성은 주가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기록적으로 상승했었던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만기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만기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매도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선물 시장에서의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제 가격 차이. 네,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커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실현. 그래서 매도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포지션 청산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볼 만한 것은요. 이제 선물이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선물 가격들이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면 약간은 시장이 고평가된 상태이니까 매도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돼서 뭐 선물 가격들이 아직 반영이 덜 됐어 이렇게 된다라면요 롤오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롤오버는 그냥 다음 월물로 넘기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지만은 그 비용 감안하고 그냥 다음 그 월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빠져야 될 이유가 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얕은 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상했던 것보다 큰 변동 글쎄요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큰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어차피 또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이 나와도 좋고 그냥 올라가도 좋다 이거죠. 왜냐면 주식을 일단 매수해 놓고 이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올라가면 수익이 나서 좋고요. 내려오면 더 살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시장 바라보실 때, 왜 계속 올라가 더 사야 되는데, 나 더 사야 되는데, 이럴 생각 하고 계시잖아요. 조정이 좀 들어와야지 더 사는데, 가격이 좀 싸야지 더 사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가격 조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냉큼 사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뭐 별 수 없지 뭐, 수익 내는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수익이 계속 발생해도 좋고, 들어와서 우리가 매수해도 좋고, 이런 장세가 지금 현재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일은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있죠. 단기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거 그런 것들만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으시면 누구나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전 매매보다는 오후에 매매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침부터 막 뜨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네, 뭐 방향성이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상황을 잘 보고 나서 결정을 좀 지으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위든 아래든 간에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곡점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만기일 날은요, 마감 되는 그 시점까지 매매를 아껴두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까요? 네, 말뿐인 공매도 방지책. 네, 당국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 지금 보면은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또 뜨거운 감자를 떠오르고 있어요.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공매도 금지 연장 기한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 기간 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연말이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죠.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안이라든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냥 쏙 들어간 거야. 그냥 그때 하고 나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믿을 만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말뿐이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3월달 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그 전에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도 아직 안 남았나요? 3개월쯤 남았죠.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신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는 숙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무차입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건데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냥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가 일단 업계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에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벌금을 조금 더 많이 매기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글쎄요. 지금 그 벌금 내는 거 가지고 지금 이 공매도를 제어한다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로 얻는 이득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한 뭐 1,000억 원 정도 공매도로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그냥 뭐 몇백억 아니면 몇십억 그냥 벌금 내고 끝 그러면은 남는 차익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벌금 더 강화하겠다. 이게 뭐야?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2018년도 5월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가지고서 수익을 크게 한번 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75억 원 과징금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뜯어가고 그냥 벌금 뭐 깨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얘따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자기들은 몇백억 몇천억 이익을 얻고 가면은 뭐 지금 이 정도 벌금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 따르면 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시스템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죠. 채팅으로 나 이만큼 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그런 외국계 운용사라든지 연기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이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이제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기를 쓰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줘. 벌금 내고 말지 뭐 벌금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시스템으로 네, 딱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또 한번 이제 시장이 또 많이 올라간 종목,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3월까지는 네, 열심히 네, 주식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많이들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잘 이렇게 견제하셔가지고 계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월 이후에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해야 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을 믿지 마시고요. 네, 그냥 내 계좌, 내 주식, 네, 나를 믿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네, 성투자. 네,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잠깐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기대했던 부양책이 지연되는 모습, 그 다음에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거, 이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게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내마녀의 날인데 뭐 특별하게 변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에 의한 매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겨서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만기일은 항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그냥 말뿐이다. 네, 공매도 방지책 뭐 나오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도 없고 제대로 된 방안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많이 구축을 해 놓으시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계속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계좌의 몸집을 많이 불려놓고 네,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해서 매매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또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접어버리고 다음 매매 기회를 찾는데 결과 분석은 감정적인 매매에 대한 교정수단이다. 이전과 이후 노트를 작성해라. 즉 주식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투자 노트라는 것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샀는데 왜 샀다,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가면서 또 경과를 쓰는 거죠. 아,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면 잘 샀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나서 아, 그 위치가 원래 맞았다, 아니면 이번에 매매에서 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은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쳐다볼 때 도움이 좀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쳐다보는 것도 좀 귀찮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돈 벌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거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식은 기억력과의 싸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